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마이크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밑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양이키스에서 각본과 연출을 맡은 황수빈입니다. 오늘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키스에서 동영역을 맡았던 배우 신동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용히 연기한 오동민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름의 힐링을 주제로 한 영화라서 그런 부분들이 전달되셨다면 좋겠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원 역할 맡은 배우 류아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께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멋진 세 배우분들 각자 개성도 넘치고 저는 독특한 결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캐스팅하셨는지부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저희 동민 씨부터 얘기했고, 동민 씨는 연출부 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영상을 보게 됐는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얼굴이 일단 잘생겨서 만나는 좋아하셨네요. 네, 너무 좋아합니다. 만났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용이 캐릭터랑 좀 되게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그날 만나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동민 씨가 프로필을 가지고 오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무실에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제 맞은편에 저희 피디님이 앉아서 이렇게 맨날 피디님 얼굴을 보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피디님이 며칠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그 프로필 사진을 피디님 그 의자 거기에 붙여놓고 제가 열심히 시나리오 조절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 처음 얘기하는데 예,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벨 씨는 이제 저희 대표님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운 면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아벨 씨 작품을 여러 개 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류아벨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작품마다 너무 연기가 새롭고 다양한 이미지들을 했어가지고 그날 만나고 이런 사랑스러운 면도 있구나 그걸 알게 돼서 캐스팅하게 됐고, 그다음에 신동엽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저랑 그 단편을 같이 만드셨는데 그 단편 찍을 때 이미지가 거의 그 영화 속 그 신동엽이었어요. 되게 착하시고 되게 마르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나리오 쓰면서 동엽 선배님한테 이거 다 쓰면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하면서 썼는데 이제 이름도 신동엽으로 지은 게 너무 그 캐릭터랑 딱이잖아요. 새로운 동력을 이렇게 얻는 캐릭터인데 이게 너무 운명인 것 같다면서 신동엽 해서 쓰고 다 쓰고 시나리오 보내드렸는데 거의 한두 시간 만에 전화 오셔서 하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세 분을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세 분을 캐스팅하게 된 계기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다양한 재미가 있는 것 같고 류아벨 배우님부터 이제 관객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하면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아까 한 거 아니에요? 아까 하셨나요? 네. 그러면 네,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저는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류아벨 배우님의 웃음소리가 이렇게 좋았구나. 저는 웃음소리로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이 역할은 이렇게 웃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게 배우님의 실제 웃음일지 아니면 캐릭터를 위해서 따로 톤을 조절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조금 실제랑은 약간은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거진 저의 어떤 부분을 그냥 끌어내는 거긴 하지만은 네, 좀 실제보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캐릭터를 받아들이시고 표현하고자 하셨는지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이 시나리오를 받고 이제 감독님과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들었던 로원이라는 캐릭터 인상은 약간 빨간머리엔이나 삐삐 같은 친구였어요. 뭔가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럽고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인생은 너무 즐거운 거야. 약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좀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것을 계속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로 계속 채워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방향으로 감독님하고 계속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원래 그런 좀 뽀글뽀글한 그런 머리 스타일은 감독님께서 원래 생각하고 계시던 캐릭터여서 그러면 저는 오히려 더 막 주근깨도 좀 더 찍고 좀 더 막 좀 그냥 말하는 사람보다 좀 더 목소리가 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그러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율을 해서 만들어진 캐릭터인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볼 때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말을 하는 걸까? 특히 밥 먹는 장면에서 소나기 얘기하고 이럴 때 되게 독특하고 이 사람의 전사가 궁금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뒤를 다 보니까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기할 때 사실 본인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서사를. 그래서 어떤 식의 어디까지 보여주고 어디까지 좀 감춰야겠다 스스로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는 로원이는 정말 전혀 그런 그런 과거가 있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더 과거가 아니고 현재에 있는 로원이가 더 약간 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크게 웃고 크게 말하고 뭔가 막 불의 같은 거에 막 맞서려고 하잖아요. 그게 그녀의 방어 기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런 과거가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너무 밝은 사람을 보면 저분 뭔가 힘드실 수도 있겠다. 그런 사람처럼 좀 되게 유독 이렇게까지 밝은 인물? 약간 그런 거를 조금 표현해보고 싶긴 했었어요. 네, 저도 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해봤던 캐릭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그런 사고가 있기 전에는 저런 성격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원래도. 원래는 그렇게 그 과거의 로원이가 많이 나오진 이제 영화에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까지 막 모든 게 막 너무 기쁘고 그런 아이는 전혀 아닌 서사거든요. 얘가 이제 뭐 용이한테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는 원래 엄마랑 아빠 없어가지고 막 이런 게 실제 정말 그녀의 서사이기 때문에 그 일련의 사건 그리고 용이랑 제인이를 만나기 전에 이제 과거에 있던 로원이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오동민 배우님께 이제 여쭙고 싶은데 캐릭터 이름이 용희인데 조용희더라고요. 네. 조용히에서 조용히라고 지으신 거겠죠, 감독님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잠깐 확인하고 갈까요? 확인을 안 하고 싶은데요. 안 하고 싶어요? 네. 조용히 있으라고 해서 조용히도 봤는데 제가 이름 지을 때 그 한자 같은 것도 좀 혼자만 많이 생각하고 명리학적으로 막 그렇게. 한자의 뜻 한자도 있어요? 같은 거. 네, 그래서 아까 로원은 되게 밝지만 약간 어두움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했고 용희는 되게 침체돼 있지만 사실은 되게 안에 장난기도 있고 순수함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뜻을 가진 한자예요. 아 그래요? 그럼 로원은요? 로우는 원래 네. 바로 멋있는 걸로 얘기할게. 멋있는 걸로 하로원이잖아요. 근데 히로인이라는 영어가 있잖아요. 히로인
히로인. 삶의 히로인 같은 존재. 알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런 뜻이. 순룡이 무슨 히자 쓰나요? 까먹었어요. 이걸 찍을 때 알았더라면 제가 캐릭터 분석이 더 도움이 됐을 텐데. 쓸데없는 거. 아, 네네. 질문이 뭐였죠? 질문 안 했어요. 저는 오동래 배우님이야말로 아까 감독님은 류아벨 배우님 보고 그런 인상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오동래 배우님 작품마다 다르게 보여요. 되게 다른 사람 같이 느껴져서 실제로는 어떤 바이브를 가진 분일까 궁금했는데 잠깐 대기실에서 있을 때 느껴진 바이브는 굉장히 밝다? 신변 잡기에 되게 능하고 아는 것이 많다. 아니, 대기실에서 사주 공부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좀 환상이 심하시진 것 같은데, 뭐 밝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둡게 살았던 한 시즌이 있었는데 요새 이제 극복하는 방법들을 좀 깨닫고 열심히 적용해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밝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알아봐 주셔서 제가 뿌듯합니다. 그러면 그런 시즌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그때가 이 영화 찍기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찍은 직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 때문은 아니죠? 네. 농담이고요. 이제 항상 업다운이 있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배우들이 좀 대체로 이게 직업적 특성일 수도 있고 이제 감정을 다루거나 아니면 인물을 교체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인 누구로서의 핵심 아이덴티티가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그 충돌로 인해서 발생되는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 더구나 대중들을 상대하는 직업이 때 발생하는 그런 지점들도 있고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극복하는 방법들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적용시켜 보면서 드디어 뭔가 해답을 비로소 찾은 것 같고 그 전에는 업다운이 좀 있었죠. 해답을 찾은 것 같다고 하셔서 나중에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한테 유용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캐릭터 자체는 지금 관객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무기력하고 우울감에 빠져있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관객은 용의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인공이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슬프기만 하면 사실 관객이 공감하기 힘들거나 이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적절한 톤을 굉장히 잘 찾으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우울하지만은 않았거든요. 감사합니다. 걱정이 사실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관객들은 용의의 내러티브를 따라가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용의가 겪어내야만 했었던 과거의 그 엄청난 트라우마들이나 그 서사들에 대한 공감이 있는 과정에서 얘가 서서히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영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뒤돌아봤을 때 내가 얘가 이렇게 밝아져가는 과정에 스며들었구나 하는 방식으로 노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하고 사전에 그런 대화들을 어떤 성격적인 부분의 용의에 대해서 캐릭터에 대한 대화들을 많이 나눴는데 현장에 갔더니 오히려 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거운 것 같더라고요, 용의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은 더 밝고 아이에게도 대한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지금의 용의보다는 더 밝게 표현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상상하고 갔는데 사실 감독님하고 나눴던 언어의 공감은 이루어졌는데 그 정서적 공감을 이루면서 찍었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면은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부분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오히려 너무 무겁지 않게 표현된 것이 더 일상적인 슬픔 같았어요. 네, 더 일상적으로 느끼는 우울감에 약간 진령이 나 있는 느낌? 그런 것들을 받았거든요. 왜 비웃으시는데 방금 배우님이 어떤 부분에서는 소통하면서 감독님과 생각이 다른 지점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영화를 편집하면서 보실 때 용의가 어떻게 잘 표현된 것 같다 느끼셨는지도 궁금해요. 동민 씨 말대로 제가 제일 시나리오 쓸 때 제일 어려웠던 것도 그 용의의 감정선이었고
현장에서도 어쨌든 제일 잘 표현하고 싶었던 게 용이었기 때문에 제일 어려웠고 저도 제일 잘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 동민 씨랑 얘기한 거에 대해서 용이 뭐 예를 들면 용이가 초록색이다. 그러면 그거는 서로 동의가 되는 상태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용이의 뭐 감정의 단계가 만약에 용의 명도가 뭐 1에서 만약에 10까지 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용의 명도는 1에서 시작해서 10에서 가는 건데 그 동민 씨가 생각했던 거 뭐 한 3? 뭐 3에서 시작해서 간다? 근데 그 1과 3의 갭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 서로 그 맞춰 가야 됐고 근데 그 맞춘 그게 맞아진 후로는 제가 뭐 얘기 별로 하지 않잖아요. 그냥 뭐 완전 용의가 되셔가지고 그래서 다 감독님과 함께한 거 저희 열심히 밥만 잘 먹었을 뿐인데. 그래서 편집할 때도 저는 그 동민 씨 연기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누가 뭐라고 하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셀프 디스를 약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일단 신동엽 배우님 캐릭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본인의 이름으로 쓰여진 캐릭터를 받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거 보고 이제 시나리오를 아내한테 바로 넘겼죠. 이거 내 이름이다. 봐라. 그랬더니 그걸 보더니 혹시 감독님이 지금 CCTV 달아놨냐고. 그냥 하시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랑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이 영화의 실제 특징들이 많이 담겨 있긴 합니다. 그게 어떤 지점일까요? 일단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제 처지가 비슷해요 지금. 일단은 뭐 아이를 원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이제 육아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저희 아내도 다 보셨잖아요. 제 아내가 매니저였거든요 원래 아이가 없을 때. 감독님 현장에 같이 가서 이제 촬영하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쓰신 건데 실제로 그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아이 등원할 때 하트 계속 날리고 집에 와서 쭉 처지고 이 지금 반복된 삶을 살고 있죠. 그 반대되는 면은 또 뭐 아내랑 많이 싸우고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네. 그럴 때도 있고요. 좋은 건 없어요. 좋은 거. 좋은 건 아이가 너무 이쁘다는 거. 네. 그리고 우리 배우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영화가 너무 재밌었어요. 굉장히 진지한 얘기를 되게 해맑으시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순간이 있었는데 춤을 추는 장면이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서브 플롯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 장면을. 그때에 대해서 조금 기억나는 특별한 감정이나 기분이 있었다면 저는 부러웠어요. 원래 춤추는 장면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전날인 며칠 전에 갑자기 이런 레퍼런스로 춤을 춰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밤 10시인가 11시에 받아서 새벽 5시까지 춤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이제 그 춤을 핸드폰으로 창고에서 찍어서 보내고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오케이를 받았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온몸에 땀이 젖고 하여튼 그렇게 보내고 이제 왜냐면 제가 운동신경이 없어서 원래 안무를 못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 연습했는데 용희 씨는 현장에서 어떻게 추는 거예요 선배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현장에서 한 5분 10분 만에 안무를 다 외우시더니 그냥 바로 하시길래 쟤는 도대체 뭐지? 한 5시간이나 걸렸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얼굴도 잘생겼는데 춤도 잘 추시네요. 타고난 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제가 그걸 빠뜨렸네요. 피곤하네요. 이 역할들의 직업이 어떤 은유와 상징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드라마의 특성상.
그림책 작가, 뭔가를 고치는 사람, 그리고 나무를 다루고 이런 직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을 하게 되셨는지. 동화 작가의 경우는 그냥 그 용의 캐릭터를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랑 거의 그 죽은 아내랑 소울메이트 같은 관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까지 그렇게 하나가 돼서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찾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고, 그 로운의 목수는 제가 사실은 영화 감독이 되지 않았다면 하고 싶은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만들고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그런 그 이미지와 또 로운이 잘 맞다고 생각했고, 또 어쨌든 캣타워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의 말미에 그 고양이 키스 동화책, 그림책이 등장하잖아요. 그거는 이 영화를 위해서 감독님이 만드신 건가요? 네, 저희가 그 앞에 거는 그 저희 동화에 계속 나온 그림들과 동화책 있잖아요. 그 거기에 그림 작가님이 실제로 앞에 그려주셨고, 그 내용도 사실은 영화에 보면 여기가 막 쓰고 있잖아요. 제가 그 영화에 뭐 제대로 다 나오진 않지만 끝까지 동화 한 편 써가지고 그 쓰라고 여기 줬고, 네, 그 프리 때는 막 뭐 그 동화책도 만들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결국 동화책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선물로 준비되어 있다는 책은 그 책이 아닌가요? 그거는 아마 그런 그 영화 속에 나왔던 그 버티젠 토스트 그 출판했던 장면에 나왔던 그 책인 것 같고, 그것도 그 저희 용이 아내가 원래 그림 작가였잖아요. 그걸 다 문진아 작가님이 해주셨던 거고, 저 책도 아마 문진아 작가님 책입니다. 오늘 질문하시는 분들께 저 책을 선물로 드릴게요. 손 들어주시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마이크가 없어서 육성으로 부탁드릴게요. 이쪽부터 받을게요. 그 영화 보면서 그 용이의 집 방 문이 원래 대부분 가정집은 안쪽으로 열리잖아요. 근데 바깥쪽으로 열리더라고요. 그냥 혹시 우연인지 궁금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술 있잖아요. 하는 모습 배우님들 촬영 끝나고 해보신 적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문이 밖으로 열리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술 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평소에는 사실 일을 하지 않거나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소울이 아니라 그냥 오히려 조용히보다 더 조용한 게 있어요. 저는 사실. 네. 그래? 저는 했어요. 근데 비슷한 제가 요새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런 비슷한 메소드가 있습니다. 네, 뭐 별것이 다 있거든요. 거울이랑 하이파이브 하고 이게 있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들 갑자기 이제 긴장해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이런 행복 강연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미국에 그분이 거울이랑 하이파이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이파이브 하면서 그래 동이랑 오늘도 잘할 수 있어 하이파이브 하면서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노래도 있고 노래 부르는 것도 있고 막 뭐 이렇게 소울 하듯이 이렇게 막 파이팅 너무 행복해 뭐 이런 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지개 피면서 잘 잤다 이러면서 일어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 그 중에 소울도 있어요. 되게 반갑고 혹시 우울하거나 어떤 마음속에 가지게 두신 그런 우울감들이 있으시면 소울 한번 도전해 보시면 추천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감독님이 왜 저래? 뭔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정말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나요? 그 효과는? 효과요? 네. 설명 어떤 종류의 어떤 기제인지. 그 네. 기제가 이제 글쎄요. 잠시만요. 넘어갈까요? 네. 많이 밝아졌잖아요. 원래 내향인인데 요즘 외향인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근데 진짜 거울이랑 하이파이브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근데 실제로 그때 되게 약간 현타가 오거든요. 자괴감이 그럴 것 들고 같아요. 소름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쫙 돋기도 네. 하고. 그런데 이제 해보면서 이게 나 스스로한테 말을 거는 거죠. 이제 계속 이거 진짜 됩니다. 제가 무슨
뭐 종교 지도자는 아니지만 진짜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네, 알겠어요. 해볼게. 꼭 해볼게요. 해보시면 네. 강추입니다. 신동엽 배우님도 혹시 소울 해보셨나요? 육아하느라 쏠할 시간이 그럴 처지가 아니죠. 처지가 아니라 네.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알겠습니다. 뭐 질문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다른 생각이 나가지고 용의를 보면서 아 되게 용의스럽다. 로운 보면서 로운스럽다는 생각이 났던 게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영화를 같이 보고 나서 목이 말라가지고 그 CU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CU에 올라가서 먹었던 음료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인터뷰하고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용희 씨는 뭐 17차 이런 약간 이런 류의 음료수를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콜라를 골랐고요. 로운 씨는 뭘 고른지 아세요? 맥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각각의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높낮이의 진폭이 있는데 로운도 마찬가지고 용희도 마찬가지고 그 진폭 안에서 뭐 하이에 찍혀 있는 모습을 방금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배우들이. 그래서 저는 옆에서 조용히 그걸 보면서 아 이 얘기는 꼭 첨언해서 질문은 다르지만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다 해서 네, 말씀드립니다. 흥미로웠어요. 근데 되게 교수님 같으세요. 뭔가 되게 신뢰가 가는 교수님 같으세요. 네, 질문 받을게요. 예, 영화 잘 봤고요. 혹시 감독님하고 배우님들이 영화 속에서 제일 지금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대사가 있으신지, 그리고 에피소드 있고 그 다음에 좀 에피소드하고 혹시 그 감독님이 좀 편집된 부분이나 삭제된 장면이 있으신지, 원래 구상하셨지만 그 부분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원래 2시간 반이 나와가지고 30분이 삭제됐으니까 꽤 많이 삭제됐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 두 분의 키스가 있었는데 모두가 반대해가지고 그 키스씬은 삭제됐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 씬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찍으셨어요. 그죠? 네. 아 근데 보면서 그 키스씬이 있는 걸 아니까 찍었으니까 이제 영화를 보잖아요. 제발 하지마, 제발 하지마 이러고 있는데 아 진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너무 개봉하길 잘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톤을 찍고 편집을 붙여보니까 너무 튀었나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영화에 뭔가 사람들이 자꾸 너무 불경스러운 아니 요즘에 막 아니 뭐 뽀뽀 정도는 다 하지 않나요? 다 너무 저보다 순수하시더라고요. 모두가 반대의 선택했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큰 감정씬 같은 게 하나 빠진 거네요. 그죠? 그리고 배우분들께 예. 질문하셨던 거. 예,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대사. 없나 봐요. 예, 예. 아쉬웠던 저 인상 깊었던 거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인상 깊었던 그 대사의 노래인데 그 영화 그 시나리오에 없던 건데 그 아벨 씨가 영화에서 두 곡을 작사 작곡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봉주 이름 짓고 나서 그 제인이랑 공방에 갈 때 뭐 제인이 고양이 이름은 봉주래요, 봉주가 됐네요 이런 그런 노래는 기억이 없는데. 이거 나오긴 나와요. 그 노래는 아는데 이러진 않았어. 근데 이런 식으로 아유 이렇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긴 해요. 그거를 넘어질 때 그 전에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때 시나리오에 그냥 음악을 듣는다로 돼 있었는데 아벨 씨가 노래를 해보면 어떻겠냐. 그렇지만 우리는 저작권 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아벨 씨가 작사적 곡을 해라. 현장에서 바로 뭐 신나게 시작해볼까 이러면서 내가 이거 편집하면서 저는 계속 듣잖아요. 집에 갔는데 봉주가 됐네. 시작해볼까? 이거 계속 머릿속에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영화 혹시 보시면 그거 좀 주의 깊게 한번 봐주세요.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다른 분들은 혹시 없으세요? 아벨 씨 편집된 건데 좀 아쉬웠던 장면이 하나 있어서 그 아벨 씨 남자친구 이름이 뭐였죠? 그냥 남자친구인가요? 그러니까 승태가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계속 이제 다시 해보자 할 때 이제
이 친구를 보내야 되는데 이제 저희 배우들은 이제 어떤 액션으로 이제 공략을 할 것인지 그럼 이제 상대방이 이제 그 액션을 받아서 이제 또 받아치잖아요. 그래서 한참 현장에서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했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승태랑 아벨. 그래가지고 아벨 씨한테 근데 너무 늦게 같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뭐였냐면은 과연 아벨이는 승태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과연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얘는 납득을 하고 갈 것인가? 그래서 집에서 막 대본 분석하다가 뭐 너무 짜릿한 거예요. 근데 이 배우가 연기를 해야 되는데 뒤에 가서 본인이 해석한 게 있을 텐데 얘기를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면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아벨 씨랑 얘기를 했던 그 장면, 그 승태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게 좀 편집이 된 게 물론 연기를 잘 하셨지만 편집이 된 게 너무 아쉬웠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아벨 씨가 그 승태를 정말 사랑스럽게 안아줬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캐릭터의 모든 지점들이 축약돼가지고 폭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신을 보고 나서. 근데 이제 아벨 씨랑 연기를 다 하고 촬영을 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 장면이 되게 어떻게 하셨어요? 아쉬워요. 편집이 됐죠. 용의로서 질투가 많이 나는데요. 저는 앉지 않았어요. 나 그렇게 연기 안 했어요. 그 승태가 찾아오고 용이랑 원래 이렇게 세 명이 대면하는 씬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들 감정이 완전 폭발하는 씬이었고, 아벨 씨가 막 이렇게 제발 그만 하자고 이렇게 거의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그런 씬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너무 이 영화의 결에서 너무 강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결국엔 빠지게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여기 가운데 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받을게요. 저기 모자 쓰신 분. 수아배우님 캐스팅 하신 이유랑 그 영화 속에서 남자아이로 등장시키신 게 맞잖아요. 그 신의 11 개봉 기자님 글에 여자아이라고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정정하셨으면 좋겠고, 수아배우님이 노래를 되게 잘하셨는데 그 가능성 어떻게 보고 발견하셨는지, 음원이 어떻게 나올지 혹은 나올 계획인지. 어떻게 캐스팅했는지랑 남자아이 왜 남자아이로 했는지랑 노래 부르게 하면서 노래 어떻게 캐스팅했는지는 일단 오디션을 봤고요. 그 수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그때 걔네들이 다 그 배우분들이 다 6세에서 7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이렇게 앉아있어 보면 뭐 이렇게 되게 발랄하기도 하고, 오디션을 워낙 뭐 애들이 많이 보니까 뭐 자기 막 하거나 뭐 이러는데 저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진짜 제인이 같았어요. 이렇게 와서 뭐 인사해서 뭐 이러고 막 뭐 말도 잘 안 하고, 무슨 질문해도 대답도 잘 안 하고 모르겠어요 뭐 이러고 그랬는데, 그 저희가 준 대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영화에서 수아가 우는 씬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아이들도 다 했었는데 보통은 그 씬을 이제 준비해달라고 하면 자기 감정 잡기 잠깐만 시간 좀 달라고 그 배우분들이 시간 주면 이제 오늘 안 될 것 같다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수아는 이제 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 감정이 갑자기 확 들어가더니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뽑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수아는 뽑게 됐고, 남자아이 설정은 그 제인이는 어떤 그 용의의 아이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뭐 그걸 제가 시나리오 쓸 때 고민하다가 그 좀 모호하게 표현해도 재밌겠다 해서 좀 약간 중성적인 아이를 찾아서 수아를 캐스팅하기도 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그 기사에 만약에 딸이라고 돼 있어도 안 될 것 같고 아들이라고 돼 있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라고 돼 있으면 미리 스포 모르겠네요. 노래는 수아가 노래 그렇게 잘하는지 잘 몰랐고,
시켜보니까 잘하더라고요. 음원은 나오면 좋은데 뭐 내주셔야 나올 텐데. 수아 배우님 팬이신가 봐요. 네. 영화 계속 보고 혹시 많이 봐주셨어요? 답변이 되셨죠? 네. 신수아 배우님이랑 유독 류아벨 배우님이랑 같이 있는 장면에서 아벨 배우님이 진짜로 웃고 있는 것 같이 느꼈거든요. 실제로 좀 그러셨죠? 네, 맞아요. 일단은 그 현장 우리가 그 영화를 찍었던 시즌이 오늘 날씨랑 거의 비슷했어요. 계속 거의 야외 씬도 되게 많고, 그리고 워낙에 또 저기 영화상에 용의의 집으로 나오는 그 집에 보일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추워요. 집도 춥고 밖도 춥고 공방도 춥고 뭐 그냥 다 추워요. 되게 추운데 그 수아라는 배우가 정말 그냥 그 오디션을 보러 온 것처럼 뭐 별 말 안 해요. 그냥 약간 이렇게 하고 그냥 있어요. 그냥 되게 그때는 그 수아 배우가 글씨를 못 읽을 때였거든요. 근데도 계속 이제 자기가 이제 엄마랑 같이 연습했던 대사들을 계속 이제 곱씹으면서 감독님 옆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그냥 약간 되게 협소한 공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딘가 이렇게 그냥 되게 서서 되게 기다리고 그런 모습들이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배우로서는 그럴 수 있지만 저런 꼬마 아이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 막 그런 저는 개인적인 걱정이 약간 좀 있었어요. 그냥 혹시나가 뭐 내용적인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현장의 경험이 이 아이에게 뭔가 좋지 않은 어떤 걸 줄까봐 되게 사실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혼자.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수아 배우님이랑 있을 때는 더 좀 재밌게 하고 싶긴 했었어요. 영화에서 그 장면들이 되게 좋게 나왔더라고요. 실제로 로언이가 제인이를 생각하는 마음도 약간 비슷한 그런 결이어가지고 네,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손 들어주셨던 분이죠? 용이가 처음에는 고양이 알러지가 심해서 약속 먹어야 되고 처방을 받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고양이랑 같이 있는 모습에서 알러지가 그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많이 못 봐서 나아진 건지 아니면은 약을 먹고 견뎌서 옆에 계속 이제 있을 수 있는 건지 내용 보면서 약을 열심히 먹었고요. 계속. 설정을. 그게 잘린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그 약을 계속 먹으면 괜찮대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이쪽만 하는 분 처음 봤어요. 아니 잠깐. 근데 그 원래 고양이 알러지가 심한 사람들은 눈알까지 붓는데요. 그래가지고 눈알이 이렇게 부어서 되게 정말 치명적으로까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 영화에서는 그냥 수포 정도 올라온 정도로 표현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용이가 고양이에게 가지고 있던 심적 부담이 알러지 자체보다는 더 컸을 것이다. 알러지는 사실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네, 해소되셨죠? 네. 또 있으실까요? 네. 이 영화가 코로나 시기 때 영화제에서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시 개봉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는데 혹시 감독님이랑 배우분 오랜만에 다시 영화를 개봉한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저는 일단 이게 개봉했다는 것 자체에 그냥 의의를 두고 너무 기쁘고 네, 행복합니다. 전혀 말투가 행복해요? 네, 네. 아니 왜 다들 말씀을 안 하시려고?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사실 저 영화제에서 서독제 때 보고 와 지금 한 진짜 제 마음은 한 100배 좋아진 것 같아요. 영화가 아니 물론
그렇게 많이 도려내진 않았습니다. 한 30분 도려내실 것 같습니다. 편집은. 소독제에서보다는 한 30초. 30초밖에 제 편집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의외로 눈썰미가 별로. 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감회가 어떠신지. 30초밖에 도래되지 않았는데 저는 영화가 훨씬 되게 매끄러워졌고 이야기의 흐름이 이제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 4년 정도 기다렸는데 3년 정도 기다렸는데 그 간에 사실은 이제 독립 영화도 많이 이제 작업을 지금까지 해왔던 입장에서 개봉 못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몸과 마음에 모든 에테르를 바쳐가지고 저를 녹였던 작품들도 개봉 못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냥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기대를 안 하게 되고. 그런데 선물처럼 어느 날 감독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여전히 차분하고 아무런 감정 없는 말투로 개봉을 하게 됐어요. 이러는데 그게 저는 엄청 너무나 대단한 그 선물을 받은 것 같은 느낌? 엄청 그게 큰 목소리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부끄러운 지점들도 있지만 오늘날 이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어려운 업계 안에서 우리 독립영화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작품들이 전달할 수 있는 그 고유의 영역, 그런 메시지들이 오늘날 우리 영화관에 꼭 이제 걸려야 될, 다뤄져야 될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저 영화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벨 배우님도 한 말씀 하실래요? 네, 되게 코로나가 영화계나 아니면 이런 어떤 미디어 산업에 끼친, 물론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나 큰 타격이었잖아요. 근데도 그때도 나는 일을 했다라는 거가 되게 이게 개봉을 하니까 문득 되게 감사해지더라고요. 그래, 맞아. 그때 그래, 다들 약간 막 누가 아프면은 갑자기 중단되고 막 이렇게 해도 그래도 나도 그때 현장에 있었어. 참 감사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마음들이 이제 막 새록새록 저는 떠오르는 것 같고, 또 특히나 아이들은, 특히 남의 아이들을 제일 빨리 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개봉을 한다고 해서 저는 아이들이 얼마나 컸는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근데 정말 보니까 이제는 글도 잘 읽고 학교도 다니고 막 기자님들이나 아니면 관객분들을 만날 때도 너무나 그냥 정말 배우가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고, 그래서 영화가 개봉을 하나를 한다는 거는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또다시 생겨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게 되게 기뻐요. 그리고 영화는 역시 관객을 만나야 완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되게 아쉬우신 분 계세요? 질문 꼭 있으신 분? 성에 대한 그런 부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면 좋은데 그건 아니고 저는 당연히 여자 선생님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선생님을 출연했던 친구가 그 동료 선배님이랑 제 단편에 나왔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 이번에도 꼭 같이 하고 싶었는데 마땅히 이렇게 줄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이대도 맞고 또 이렇게 되게 밝은 친구라서 한번 저도 그때 약간 그런 걸 고정관념을 깼던 것 같아요. 남자가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제인이의 어린이집 생활이 이따금씩 나오잖아요. 그런데 서사와 직결되는 장면이 아닌 장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꼭 성인들의 일상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일상이 대등하게 보여지고 있어서 그게 좋았어요.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께 마지막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아벨 위원님부터 할까요? 오늘 정말 너무 추운 날이고 어제 눈도 많이 왔는데 극장에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GV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화는 되게 오랜만에 개봉해서 그것도 되게 감사하고요. 또 개봉 첫 주여서 저희한테는 또 더더욱 특별한 GV였거든요. 오늘 시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춥더라고요. 저 오늘 아침에 운동을 하러 나갔는데 나왔더니 바지를 알몸으로 다닌 줄 알았어요. 그렇게 추운 날에 관객분들이 오실까 과연 이런 우려를 했는데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저의 시덥잖은 얘기들도 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전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화가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극장가에서 걸려야만 하고 다뤄져야만 할 어떤 위로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오랜만에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봉 이제 이틀 차긴 하지만 그런 의미 있는 영화가 이런 좋은 의미가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게 저 영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론 아쉬운 점도 많고 부족한 지점들도 많고 보시기에 상업 영화만큼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넓은 마음으로 이런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좀 힐링과 위로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끼리 했던 영화를 보고 나서 배우들끼리 했던 간단한 농담 소개를 시켜드리고 인사드릴게요. 저희끼리 영화 어땠어? 이번 소독제 때 보고 다시 봤는데 오랜만에 봤는데 어땠어? 동민 씨가 선배님 이거 100배 좋아졌어요. 100배 이러면서 너무 재밌어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다 좋았겠어요. 좀 미흡한 점도 있고 여기서 연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오갔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저희끼리 그냥 농담식으로 우리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약간 비교할 만한 영화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상하 계층의 이야기인데 저희는 아주 직선적인 여기 살고 있는 이 친구 저기 살고 있는 이 가정 우리가 눈을 돌렸을 때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비교할 만한 아주 따뜻한 영화다. 올겨울 많이 추운데 많이 둘러보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봉준호 감독 얘기는 어디 밖에 가서 제가 하지 첫 GV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가 진짜 요즘 영화랑 다르게 되게 자극적인 것도 없고 호흡이 너무 느려가지고 시간도 2시간이나 되고 많이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날이 추우니까 모두 조심해서 집에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영화 속 인물들이 각자의 상한이 있는데 서로 손 잡아주고 기대면서 가는 모습이 되게 따뜻하고 편안해서 좋았고요. 저는 오늘 집에 가서 이제 거울이랑 하이파이브 한번 해볼게요. 오늘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모두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